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평가 잘한다가 21%, 잘 못한다가 70%나 되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국면으로 몰려갈 때와 비슷한 지금 여론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임기가 3년이나 남았습니다. 3년 동안 이런 여론 구조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이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 좀 재미를 보려고 내질렀던 의료개혁이란 게 의료개혁으로 되고 의료대란으로 되고 그 결과로서 전공의와 의대생 약 3만 명이 지금 학교와 병원에서 이탈한 일종의 국가 비상사태가 빚어지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습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구경만 하고 민주당은 즐기기만 하고 언론은 무책임하게 양비로만 펼치고 있고 의사들도 수습할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앞으로 3년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허황된 허영심과 오만으로 가득 찬 허황된 정책을 내찔렀다가 총선 날리고 다가오는 대선도 날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 좋은 시절에 관한 자료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2022년 5월 13일, 그러니까 약 2년 전입니다. 2022년 5월 13일 여론조사를 소개한 저의 그 방송을 붙여놓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옛날 자료를 찾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2022년 5월 13일 취임한 직후입니다. 직후에 여론조사를 소개를 했는데 놀랍게도 윤석열 잘한다가 51%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를 넘었고 민주당 지지율은 30%로 폭락한 상태였습니다.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2년 전입니다. 그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5월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7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던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는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한 3개월 정도 아주 치사한 이준석 몰아내기가 전개되면서 지지율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51%를 기록했던 윤석열 대통령 국정평가 잘한다가 20%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뒤에 한 번도 제대로 회복된 적이 없다가 지난 총선에서 의료대란과 겹쳐가지고 아주 대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임한 5월, 6월 딱 2달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50%로 이 국정을 자신 있게 끌고 갈 수 있었던 시간대가 딱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2달의 짧은 황금기죠. 황금기는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므로써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준석을 몰아내니까 이준석 믿고 윤석열을 지지했던 2030이 물론 철수해버리고 중도층도 빠져버리고 합리적 보수 세력도 빠져버렸습니다. 결정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에서 시작해가지고 의료 대란으로 마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2년이었습니다. 권력자가 허영과 오만을 같이 갖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고 합니다. 허영만으로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만이 겹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한 분 2022년입니다. 2022년 5월 13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한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가 오늘날 어떤 상황을 빚었느냐. 그 이준석 대표는 신당을 차려가지고 개혁신당을 차려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세석을 얻었습니다. 이 세석은 아주 깨끗한 세석입니다. 전과자가 없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준석 의원은 화성을에서 드라마틱한 역전성을 거두어 가지고 며칠 전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차기 대권 후보군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6.3%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칼자루를 잡은 이준석과 이제 칼날을 잡은 윤석열의 운명은 2022년 여름에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흔히 13일의 금요일은 불길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돌아가는 모습은 결코 불길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론조사 구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 시절의 윤석열 지지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나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하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불어 국민의힘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은 아주 폭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대통령이 바뀌니까 정권 교체가 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듯합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즉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니까 합참이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탄도미사일이라고 아주 특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미상발사체다 해가지고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또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 대사가 참석을 해가지고 북한을 막 규탄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이것도 정권 교체의 효과입니다. 이 정권 교체의 효과가 우리 한국 사회 전 분야에서 퍼지면은 이 분위기가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11일, 12일, 3일 동안 전화조사원의 인터뷰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잘한다 52%, 못한다 37%. 역대 대통령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52%는 역대 대통령이 취임 첫 주에는 보통 70%, 80%까지 지지율이 높았는데 윤석열 당선인 시절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잘한다 52, 못한다 37%인데 이렇게 낮게 출발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전망을 물어봤더니 60%가 잘할 것이다. 28%는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정당 지지율이 중요한데, 놀랍게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40%에서 45%로 한 주 사이에 5%포인트나 오르고, 민주당은 41%에서 31%까지 1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이 무슨 일을 했는지 대충 짐작해 가죠. 아마 이 조사에서 어떤 정당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10%포인트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동훈 청문회 때 그 민주당의 강경파, 검수완박을 주도했던 철험회 멤버들의 아주 추태가 생생하게 중계된 게 이게 결정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험회가 아니라 바보 철험회로 밝혀졌지만은 이게 앞으로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지지율 45%, 민주당 지지율 31%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로 적합하다라는 여론도 꽤 높아요. 44%, 적합하지 않다는 36%,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적합하지 않다가 45%가 되고 적합하다가 24%, 한동훈 적합하다 44, 부적합하다 36은 조금 짠 평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좌우로 쫙 깔리는 이런 여론 구도에서 44대 36으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 적합하다가 높다. 이거는 역시 한동훈 후보자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윤석열 잘한다 52%, 전국 평균이 52%인데 전라도 지역을 빼면은 다 잘한다가 높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잘한다가 51%, 충청도가 59%나 됩니다. 충청도 사람들 지금 속으로 야 충청도 대통령 나왔다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충청권이라면은 여기 뭐 충남, 충북, 대전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68%, 부산, 경남 6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 구조상 서울, 충청권, 경상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성공을 뒷받침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40대에서는 잘한다 44, 못한다 45, 막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론조사, 또 이 여론조사 아주 이거 좀 흥미롭게 했는데요.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저 분당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원 출마. 거기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51%입니다. 반대는 34%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서는 찬성이 37, 반대가 48입니다. 이것도 안철수는 좋게 보고 이재명 출마는 좋지 않게 보는 여론이 많다는 거죠. 이것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상승, 민주당 지지율의 폭락, 그리고 윤석열 이 국정평가의 상승 등을 합쳐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 지난주라고 보기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즉 윤석열 대통령 취임, 그리고 한동훈 청문회,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 가지고 민주당의 폭락, 국민의힘의 폭등세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여론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곧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6월 1일이니까 뭐 약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만약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면은 윤석열 행정부에 큰 힘이 붙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 하나는 별로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은 서울에서의 시의원 선거입니다. 지금 시의원이 민주당이 압도적입니다. 뭐 한 90 몇 %가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뭘 해보려고 해도 계속 태클이 걸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의원들이 뒤바뀌어져 가지고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면은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4년 동안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바로 그 다음에 있을 4년 임기가 끝난 1년 뒤에 있을 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